네,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시장 분위기가 살짝 좀 미묘하죠.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우려와 기대가 뒤섞이게 되면서 시장이 꽤나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강했던 석유주들, 가스주들 오늘 장에서는 등락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우리 시장에서 오늘 강했던 쪽은 바로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디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지금 시장은 박스권에 꽉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방향성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핫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여하시려면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시장으로 또 오늘 하루를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저희가 특히나 주목해볼 법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장은 일단 후반에 많이 좀 약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9.19 이제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면서 이게 군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과가 됐죠. 국회 통과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안감이 더 야기시켰던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방산주도 오후장에 좀 오름세를 좀 보였고 최근에 올랐던 화장품이나 원전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전력이라든지 그런 쪽이 다 고개를 숙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뭐 가스라든지 밸브 그리고 정유주 이런 쪽도 어제에 이어서 오전장에는 좀 강세를 보였지만 지수가 좀 고개를 숙이면서 1,800개 이상이 일제히 무너지면서 같이 동반 윗꼬리를 형성하면서 좀 마감을 짓는 그런 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끝인가요? 네. 제가 또, 우리 전문가님의 이 끝맺음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두잖아요. 제가 설정해둔 이 관심 종목들이 그래도 어떤 날은 굉장히 다 빨갛게 물들기도 하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오늘은 일제히 다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또 특히나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추천주로 반도체를 좀 많이 좀 가져왔었죠. 앞으로 일정이 내일 이제 인텔 CEO가 방한을 하면서 그 모멘텀도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HBM을 공급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내일은 반도체 업종이 지속적으로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 고개를 좀 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업종은 반도체 위주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장 초반에는 반도체 기술주로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술주 중심으로 또 한 번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으로 주목을 해보자. 또 반도체가 중요한 시장이 내일 올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루가 또 시작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시작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또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하는 장 속에서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많은 걱정 되실 것 같은데 그 걱정심들 2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5,000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단타로 진입을 하셨는데 내일장에서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5,110원으로 22%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금 모나리자의 이런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만 해도 또 22%를 상승을 했고 이 인도네시아 제지 회사와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갈까요? 6월 달에 저출산 관련해서 네. 정부가 공시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는 그래도 기대감이 상존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오늘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난 2021년도 고점이 5,100원 부근이었는데요. 5,100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거래량 동반해서 출현한 상황이고 흐름은 지금 올해 2월달, 3월달 부근에서 2,000원대의 바닥을 다지더니 지금 단기 이평선을 두드리더니 그러더니 저점을 높이면서 2,000원대에서 3,000원대, 3,500원대 바닥을 지금 다지면서 오늘 또 슈팅이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일봉 말고 이제 월봉을 본다면은 물론 과거에는 마스크로 엮이면서 9,000원대까지 간 적이 있어요. 9,000원대까지는 좀 욕심이지만은 일단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의미 있게 기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니까요. 오늘 단기 목표가는 5,400원 정도를 다시 한번 좀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단기 지지선은 오늘 종가인 5,110원을 단기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오늘 고점 부근 5,400원 정도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은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 지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모나리자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장지 관련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육아 관련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0년 초반에는 이 출산된 아기의 수가 6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024년 현재 시점에서는 20만 명대라고 하는데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이 저출산 관련주들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을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또 어떤 저출산 관련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모나리자 말고 아가방도 있고요. 네. 깨끗한 나라도 저출산 관련주를 엮이고 있고 그리고 7월달 정부 발표도 있지만은 7월달, 8월달에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어요. 전당대회에서 저출산에 대한 이제 정책을 네. 다시 한번 좀 브리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6월달, 7월달은 모멘텀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세가 이루어진다면은 물론 파동을 그리면서 차익 매물, 수익 실현하는 그런 매물이 출회될 수도 단기간에 출회될 수도 있겠지만은 파동 그리면서 추세 이탈 없다면 다시 재차 반등을 그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주들에 많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 남겨주시고 고민점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마이크로투 나노입니다. 19,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가지고 계시네요. 버려야 되나요? 이렇게 왔는데 마이크로투 나노 오늘 종가 13,350원입니다. 가지고 계신 매수가에 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투 나노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장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도 아닐까요? 좀 상심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19,000원대면은 거의 고점 부근에서 상승 흐름을 좀 보일 때 매수를 하신 네. 것 같은데 21선이 좀 무너지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추세가 전형적으로 지금 하방 추세에 지금 진입한 상황이고 거래량 없이 지속적으로 음봉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저점 부근이 11,000원 부근, 11,760원 부근에서 과거 3월 27일 날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쌍바닥으로 바닥
부분에서 이제 단기 수급 유입을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추세가 이탈한 이상은 5일선을 하회하면서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다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데드캣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속상하실 것 같고, 비중도 15% 정도이신데 만약에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좀 보일 기미가 보인다면은 똑같은 비중으로 평단을 좀 낮추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과거에도 작년 10월 달에도 11,000원 부근에서 반등한 이력이 있어요. 41%까지 반등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4월 달에 11,000원 부근에서 83%까지 다음 달에 19%까지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11,0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1,000원 부근에서 추매로 평단가를 확 낮춘 다음에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로투 나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대박나자님의 YC캠입니다. 2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2%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왔고요. YC캠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24,150원입니다. 사실 5월 초, 5월 3일까지만 해도 전 고점이었습니다. 36,700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이 지금 사실 2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 와중에 28,000원이라는 매수가가 참 걸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YC캠은 유리기판 관련주죠. 네. 저는 지금 24,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딱 지금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추가 있어요. 매수 자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24,000원, 23,000원 부근, 네. 23,500원 부근에서 차라리 근데 비중이 생각보다 좀 높아요. 그렇죠. 비중이 22%, 2%는 뭘까요? 22% 정도신데, 네. 지금 일단은 비중이 좀 높아서 아쉽지만은 보유하면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은 일봉상 보면은 반복적인 박스권을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 이평선을 다 이탈하면서 61선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과거에 4월 26일 날에도 22,900원 저점을 찍고 나서 네. 5월 달 초에 반등을 보이면서 36,000원까지 보인 적이 있죠. 자, 일봉상도 61선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상 봤을 때도 매 주간 거의 한 8주 연속으로 24,000원대에서 32,000원대까지 반복적으로 내렸다가 올랐다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리기판하고 반도체 관련주가 삼성전자가 시외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3% 정도 엔비디아한테 HBM을 공급한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되면서,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시외에 그런 무거운 종목이 3% 정도 올라가면서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들도 같이 동반 반도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YCKM 같은 경우는 주봉도 박스권이고 월봉도 지금 관통형으로 양음량으로 이제 패턴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월봉상에도 추세가 전형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YC캠은 충분히 28,000원대까지는 네. 반등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단기 목표가 29,0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정고점 부근이 32,000원대까지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29,000원을 돌파할 시에는 정고점 부근까지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좋은 전망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5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오늘 종가 49,750원입니다. 전고점이 4월 12일 6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머티리얼즈의 이제 하향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을 해줬거든요. 내일장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하나머티리얼즈 역시 좀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하나머티리얼즈 이 주봉 차트를 보면요. 사실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작년 2022년도부터
현재 2년 동안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다만 제 눈에는 N자형 패턴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급등했다가 한 30% 정도 급등했다가 다시 또 30% 정도 눌렸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N자형을 2년 동안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8일 날 6만 1,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차익 매물 좀 출회되면서 4만 9,000원까지 내려왔으나 이 종목은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세를 그리고 있고 추세 역시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6만 원대까지의 반등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 종목 지금 매수가가 5만 7,000원이죠.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데 이왕이면 비중 10%니까 4만 9,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비중을 한 10% 정도 똑같은 비중으로 더 담아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6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소망림의 KG 이니시스입니다. 매수가도 12,900원이시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증권회사에서는 매수가가 17,000원. 증권회사에서 이제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제시를 했고 10% 비중이 무슨 소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네. 총 30%시라는 말씀이시군요. 매수가가 12,900원이신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17,000원, 총에서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주봉 화면을 같이 보면요. 기술적으로 보고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2022년도부터 2024년도 현재 2년 동안 반복적으로 11,000원에서 13,600원까지의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루고 있어요. 좀 지금 12,900원이라서 좀 답답하실 것 같지만은 만약에 이 종목이 11,000원 이하로 좀 내려와 준다면은 비중이 근데 20%네요. 생각보다 좀 높은 비중이신데 11,000원 부근에서 다시 고점 부근인 13,600원까지 반등을 보인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본전 부근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돌파 흐름을 좀 보면서 13,6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LS 말린 솔루션인데 이 종목에 비중이 없어서 삼성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73,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10만 전자 갈까요? 라고 왔는데 삼성전자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면 75,300원입니다. 사실 이 10만 전자 간다라는 뉴스가 뜨자마자 또 10만 원대 문 앞에서 또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또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네네.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추천주가 다 사실 반도체입니다. 미래의 성장주로서 네. 반도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다 어차피 반도체, AI PC도 그렇고 다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고 그리고 엔비디아한테 공급이 HBM이 좀 다시 좀 일부 후퇴하면서 그러면서 86,000원이 지금 75,000원까지 내려왔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으로 3%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서 흐름을 본다면은 5만 원짜리가 이것 역시 N자형으로 눌림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노란선을 따라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이 딱 매수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흐름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86,000원 부근을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내비쳐지는 만큼 반도체 관련주는 좀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가 네. 사실 무겁잖아요. 그렇죠. 무겁기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좀 네. 많이 무거운 만큼 단기적이 아니라 좀 긴 호흡을 갖고 네.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86,000원 부근에서 일부 네. 수익 실현하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86,0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준다면 전고가 96,000원 부근까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잘 봤습니다. 내일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겠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종목 상담 또 받아보시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웅덩이 기법까지 받아가서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화요일에 또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되겠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또 그 웅덩이 기법이 기술주에게 정말 탁월한 그런 방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나오신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아, 네네. 그 삼성전자가 시장이 끝나고 이슈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네. 그 엔비디아 CEO가 삼성의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시간 외에서도 좋았고요. 또 네. 관련 종목들도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가 저는 약간 기대가 되기는 해요. 네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수급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인가 이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 어떻게 네네. 보세요? 기존에는 사실 SK 하이닉스 위주로 좀 오름세를 좀 보였는데 SK 하이닉스랑 공급하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YC라든지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매출이 그럼으로써 증가할 것이다. 2분기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그런 전망 때문에 오름세를 좀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랑 고객사로 두고 있는 파트너로 지금 연결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만큼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지금 두고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관련 종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이 삼성전자랑 고객사로 두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왜 웃으시죠 또? 네. 왜 웃으시죠? 아, 제가 좀 웃음이 많습니다. 네, 아까는 안 웃으시던데. 아, 네. 웃음의 포인트가 약간 다른 걸로 네, 하겠습니다.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 업종들이 내일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러면 혹시 오늘 언박싱 종목도 이와 관련된 종목일까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네, 오, 아닙니다. 왜죠? 사실 기존에 반도체 관련주를 너무 많이 들고 맞아요. 왔어요. 네. 지금 거의 10개가 넘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들고 왔기 때문에 들고 왔던 종목들이 내일 좀 흐름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시외로부터 3%라든지 5%라든지 다 올라간 종목들도 좀 보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많이 들고 온 이상 다음 테마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테마로 갖고 왔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 한 단계 더 앞을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언박싱 종목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전에 저는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또 오랜만에 네네. 우리 시장에서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또 오늘 움직였잖아요. 네네. 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제약 바이오 일정들이 5개나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일정에서 이런 종목분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혹시 내일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도 있을까 저는 이 점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 점은 좀 종목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뭐 아마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일정을 참여하는 기업이 있고 참여를 안 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기존한 연구해온 그런 신기술을 발표를 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에 따라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종목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잖아요. 네네.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나요? 아무래도 참여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을 좀 보이는 기업,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왜 웃으시죠?
네. 대형주 얘기하는 순간 아하. 유한양액을 좀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나요? 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근데 네, 뭐 네. 그 회사도 너무 좋은 회사기 때문에 네네.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형주도 좋고 중소형주도 좋지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많이 여쭤봐도 됩니다.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어제 뭐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밸브, 강관 이런 쪽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네. 오늘 장에서도 강하기는 했는데 네네.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네. 뭐 급등을 했다가 다 배타는 종목들도 있었고 네네.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번 네네. 주에는 이런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군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미 시세가 네. 오늘 좀 추가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GSE라든지 오늘 저는 GSE를 좀 관심 있게 좀 오, 봤는데 네. 이게 다 이미 전일도 이미 상한가 부근까지 올랐고 오늘도 뭐 20% 이상 거의 단기간에 뭐 50% 부근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그 동해 쪽에 2,000조 이상의 뭐 석유라든지 가스가 뭐 매장되어 있다. 이거 사실 일전에 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2019년도에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도 좀 부각받았던 게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서 더 탄력을 받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불안감이 좀 공존하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국제 유가도 전일 간밤에 마이너스 3% 정도 좀 급락세를 좀 맞았어요. 그 여파로 인해서 정유주가 좀 같이 좀 불안감에 좀 수심이 위축돼서 매물이 네. 좀 출회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린 종목군들 위주로 혹시 내일 접근을 해본다면 좀 무리일까요? 신규 접근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은 그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를 봐라라고 아하. 네, 설명을 드렸었죠. 네, 반도체를 봐라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기술주를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 종목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 안에서 네네네. 종목들을 잘 잡아내야 되는데 네. 그 종목들을 또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방법이 우리 전문가님이 만드신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죠? 자, 웅덩이 기법이라고 네.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까지 TV 추천주로 나갔던 반도체 관련주, 웅덩이 기법 관련주들이 거의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14개 이상이 나갔어요. 근데 2개 빼고는 다 수익권을 다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 9할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법을 확인해 보시면은 자, 웅덩이라는 게 일단 움푹 파여서 물이 좀 고여 있는 거를 웅덩이라고 하죠. 저는 이걸 지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웅덩이라는 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뭐 발목 수준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많이 과매도가 이루어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보다 모멘텀이 터지기 전에 선침해로 바닥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최근에 수익률을 좀 고수익으로 늘려보려면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뭐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화장품 이런 섹터라든지 혹은 기술주 중심으로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기술주 중심으로 들어간다면은 더 고수익을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앞으로의 일정 이슈가 있는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황 위주로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을 같이 보게 된다면요. 앞으로 지금 무수히 많은 일정이 있지만은 그 중에 좀 단기적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8월달 일정도 있고 뭐 9월달 일정도 있겠지만은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바이오 2024가 개최가 지금 앞두고 있고 개최 중에 있고, 더불어서 이제 오늘 끝났죠. 아마케가 오늘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6월 10일 날에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HLB도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서 반등을 좀 HLB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10일 날 애플이 개발자 컨퍼런스 AI 전략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반도체
혹은 AI PC라든지 그런 쪽을 좀 발표를 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AI나 반도체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온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쪽 중에서 웅덩이가 좀 출현된 그런 종목들이 고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11일 날에는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회의가 열리죠. 이건 역시 건설주라든지 재건주 그런 쪽이 좀 웅덩이가 출현된 그런 쪽이 좀 부각받아서 급등세를 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7월 10일 날에도 갤럭시 이제 언팩 행사가 앞두고 있죠. 이때 당시에도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갤럭시 링 관련주 그런 쪽이 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예시로 가져와 봤고요. 많은 일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일정이 있는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있는 테마에서 이제 웅덩이가 출현된 거를 잡으면은 굳이 높은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안 하고 내동 매물을 안 하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안전하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 배워놓으시면 이 모멘텀이 나온 종목들, 그리고 기술주들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요. 이 기법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요새 기법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면서요? 네, 많이 부쩍부쩍 좀 늘었습니다. 네, 인기가 많아지셨어요. 아무래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네. TV 보고 수익 났어요. 어떤 종목 샀는데 수익 났어요라고 네.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뿌듯하시겠어요. 뿌듯하죠. 네,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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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뿌듯하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좀 수익 봤으면 좋겠으니까 아직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 신청 주셔서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도 이 기법이 궁금하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받는 방법 다시 한번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기법 뭔지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팍 와닿지가 않아서요. 매매 포인트랑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저희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덩이 기법 매매 포인트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지하를 암시하는 움푹 파인, 물이 고인 상태인 그런 웅덩이가 신호가 반드시 무조건 포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세를 반전하는 웅덩이나 혹은 단기적으로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전은 될 수 있는 그런 웅덩이, 이 3가지의 웅덩이가 꼭 출현을 해야 되고요. 본인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를 좀 한다,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싶으면은 단기 반전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수익 실현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장기 반전에서 나는 좀 직장인이라서 좀 길게 좀 들고 가려고 한다, 바닥 구간에서 나는 한 자릿수 말고 2자릿수에서 최소 3자릿수는 돼야지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장기 반전에서 쭉 들고 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저점 부근을 좀 지지하는 게 포착이 되면은 아무래도 바닥 구간을 좀 받쳐주는구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이 구간은 좀 지켜주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서 더 수익 날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네 번째로 오실레이터가 조정을 암시하죠. 조정 구간이 다 끝나갈 때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더 오실레이터가 적합할 것 같아요.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면은 적중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 종목으로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성밸브라는 종목인데요. 자,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이 사실 다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약 한 달 뒤에
오름세를 다 보였어요. 근데 화성밸브는 3월 달에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이번에 6월 4일까지 오늘까지 상한가가 2연상을 간 상황이죠.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로 화살표가 4개가 발생합니다. 왼쪽 중간에. 그리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서 밑에 네모 박스 보시면은 하늘색으로 움푹 파여 있는 게 첫 번째 추세 전환 웅덩이, 두 번째로 단기 반전 웅덩이, 세 번째로 장기 반전 웅덩이가 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맨 아래 파란색 음복 오실레이터가 보이실 겁니다.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단기 평선을 돌파를 하더니 저점이 딱 지금 웅덩이 출현한 자리죠. 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저점 부근에서 웅덩이 기법을 알았더라면 매수가 가능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추세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타더니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금 강한 흐름을 2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웅덩이 기법 꼭 입장하셔서 받아가셔서 이런 어려운 시장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왼쪽 중간에 화살표로 동그라미가 뿅 발생하죠. 자, 신호가 뜹니다. 첫 번째로 신호가 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5거래일 정도 더 빠지더니 웅덩이가 더 깊게 좀 출현을 했죠. 9,400원까지 더 깊게, 웅덩이가 더 깊게 출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3거래일 정도 다지더니 그러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렸었고, 횡보 구간을 쭉 다지더니 결국에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 중장기로 좀 보시는 분들 역시 2개월 정도만 들고 계셨더라면은 30% 이상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중간에 단기 웅덩이가 좀 파인 게 좀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가 단기 웅덩이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웅덩이가 출현되면서 윗꼬리가 발생하더니 좀 눌렸어요. 그 구간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대응하든 장기적으로 대응하든 웅덩이 기법은 딱 적용하면은 수익이 고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자, 다음 종목을 같이 또 보시면요. 자, 세 번째 종목은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로봇주를 좀 들고 왔었는데 이 KNR 시스템이 로봇의 상승을 좀 견인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로봇주죠. 자, 그 동해에서 2,000주 이상의 천연가스라든지 정유라든지 그 매장되어 있는 것들 로봇을 투입해서 KNR 시스템의 로봇을 좀 투입해서 활용한다고 해서 오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가 윗꼬리 달면서 12% 정도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자, 이것도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화살표가 3개가 딱 뜹니다. 신호가 총 3개가 떴고, 그리고 나서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 첫 번째 추세 전환 웅덩이, 두 번째 단기 전환 웅덩이, 세 번째 장기적인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신호 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단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더니 21선을 돌파하더니 지금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물렸던 사람들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윗꼬리가 좀 출현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거래량 보시면은 아직 거래량은 터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윗꼬리가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봤는데, 자, 이렇게 오늘 급등한 종목들 모두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추격 매수해서 뭐 화장품이나 원전 최근에 많이 좀 빠졌던데 그런 종목들로 좀 손실 보시지 마시고 혼자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신다면은 바닥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뭐 단타면은 한 자릿수 수익 나면 매도하시면 되고 장타로 하신다면은 뭐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웅덩이 기법으로 이런 종목들 저희가 쉽게 좀 잡을 수가 있을까요? 아, 예, 그럼요. 제가 웅덩이 기법의 사용법을 PPT로 PDF로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몇 장인가요?
한 10장 10장. 정도 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네, 10장 정도면은 여러분들도 손쉽게 하나하나 뭐 마우스 오른쪽 클릭처럼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고요. 신청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을 한 번씩 매수하기 전에 한 번씩 웅덩이가 떴나? 라고 한 번씩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직장을 만약에 뭐 연차를 썼다, 단기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한다. 그러신 분들도 단기 과매도 구간, 단기 반전 구간에서 웅덩이가 좀 떴나라고 확인해보고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문의 주셔서 많은 사랑 주셔서 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쉽게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웅덩이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저희 방송에서 기법으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잡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오늘 AS 몇 종목을 해볼까요? 오늘 3종목 들고 왔고요. 네. 최근에 뭐 웅덩이라고 해서 뭐 시간이 뭐 2개월 정도 소요된다, 한 달 정도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종목 모두 단기간에 다 고수익을 좀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제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HPSP고요. 저희가 5월 14일에 받아봤습니다. 매수가는 36,850원, 시세는 45,600원까지 나왔고요.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2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5% 하락하면서 종가는 41,350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이 종목은 어제도 점검을 받았어요. 그런데 목표가는 46,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4만 원에서 41,000원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딱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님.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일단 어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6월 14일 정도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서 중순까지는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전고점 부근 46,000원을 다시 두드릴 것이다라고 설명을 앞서 드렸었죠. 근데 다만 HPSP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화살표가 뿅 뜨자마자 제가 추천을 드렸고 한 달이 걸린 것도 두 달이 걸린 것도 아니고 바로 시세가 나와줬어요. 장대 양봉이 출현했고 그리고 나서 엔벨로프 중심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45,600원까지의 시세를 주고 나서 또다시 중심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35,000원대에서 4만 원대 이하로 38,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중심선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도 야 이거 저점을 높이면서 중심선 부근에서 반등을 다시 N자형으로 좀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일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이고 앞서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시외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인텔 CEO도 내일 한국을 방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에 좀 힘이 쏠리면서 다시 한번 엔벨로프 중심선에서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내비쳐지는 만큼 내일 이 종목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엔벨로프 상단 부분인 43,000원까지의 단기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 과거에도 43,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좀 눌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3,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43,0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서 시가에 매수를 하고 43,000원에 매도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까요? 유효합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가 저희가 46,000원이었잖아요. 네. 여기까지 홀딩은 좀 어려울까요? 좀 이건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나는 꼭 오늘 사서 오늘 수익을 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43,000원 이내에서 수익 보시면 될 부분이고요. 나는 반대로 소송 결과까지 좀 보면서 6월 중순까지 좀 길게 좀 볼 거야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은 돌파 여부를 보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셔도 되고 돌파 여부를 보면서 홀딩하셔도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단기로는 43,000원, 장기로는 46,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5월 13일 퀄리타스 반도체고요. 매수가는 22,200원, 시세는 26,4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18% 넘어가고 있고요. 보니까 오늘 장은 좀 쉬어갑니다. 3% 하락하면서 22,000원에 종가 마무리됐는데요. 그때 어제도 이 종목을 점검을 받았어요. 네네. 25,000원을 돌파하면 27,000원까지 가능하고 매수가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저희가 매수가가 원래 22,200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자리 이 종목 역시 재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나요? 네, 종가가 22,000원으로 오늘 마이너스 3%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가 보시면은 5월 13일 날 매수가가 22,200원에 나갔기 때문에 22,000원 이하로 오늘 내려왔으니까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에 좀 올랐어요. 네, 이 종목을 만약에 방송을 보고 샀더라면은 오늘 매수가 가능했을 것이고, 시외로도 한 3% 뛰기 4% 뛰기 마지막에는 얼마인지 못 봤는데 3, 4%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한 4번 연속 얘기한 것 같아요. 계속 22,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계속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내일 반등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25,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25,000원 부근에서 강한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일단은 단기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현명한 거는 네. 분할 매수로 대응하되 네. 치고 빠지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렇게 22,000원까지 기회, 매수 기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슈팅이 20% 이상의 슈팅이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22,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또 한 번 다시 윗꼬리를 형성한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매수가 이하로 들어갔다가 수익 나면 뭐 수익 실현하고 또 다시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사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2,000원 아래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내려오면 다시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도 하나 볼게요. HLB입니다. 5월 21일에 주셨고요. 매수가는 48,500원, 시세는 67,6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40%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그래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가 57,800원이었는데요. 어제 이 종목도 점검을 받았었는데 제약바이오가 힘을 받으면 이 종목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네네. 단기 지지선이 57,000원이고 반등이 나온다면 6만 원에서 6만 2천 원까지 두드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기 지지선은 그래도 지지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할까요, 이제? HLB가 추가적으로 암학회에 좀 참여를 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FDA에 또다시 올해 안으로 다시 재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강한 포부를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지금 기존에는 22개월 생존 환자 수명이었는데 지금 리보세라닙으로 네. 지금 24개월까지 최장 좀 늘어났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시 한번 FDA에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좀 받쳐줬던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11선을 좀 지지하면서 지금 다시 6만 원대를 두드렸으나 윗골이 발생하면서 57,800원대로 마감을 지었는데, 자, 데드캣이 나오고 나서 저점을 높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45,000원대에서 저점이 5만 원, 지금 좀 6만 원대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매물이 출회돼서 57,000원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보이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단기 지지선은 오늘 저점 부근으로 익절선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다시 6만 원대 이상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LB까지 AS 세 종목 또 야무지게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이 마음 AI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예전에 마인즈랩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사명이 변경된 회사 맞죠? 네, 맞습니다. 되게 네. 오랜만에 보는데 웅덩이가 발현이 됐을까요? 네, 네. 웅덩이가 출연을 했습니다. 자, 웅덩이가 출연하고 나서 마음 AI를 네. 가져와 봤는데, 마음 AI는 챗봇으로 한때 좀 뜨거웠던 그런 기업이죠.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슈는 누르메카랑 무이나 솔루션 개발 MOU를 체결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챗 GPT 대체 가능한 온프레미스를 좀 패키지로 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픈 AI가 챗 GPT-4를 좀 출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시세가 좀 반영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한테 좀 연동한 다음에 처음으로 애플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한다는 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 6월 10일 정도에 이제 애플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리죠. 그때 당시에 시리를 탑재하면서 아무래도 발표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내비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른쪽 보면은 자, GPT-4를 지금 설명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른쪽 사진은요. 자, 이날 시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휴대전화로 내가 좀 긴장한 상태인데 어떻게 좀 진정할 수 있을까라고 AI한테 좀 묻자마자 AI가 사람과 마치 대화를 하듯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라라는 그런 음성을 바로 답변을 줬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잠자리 이야기를 좀 들려줘라라고 AI한테 문의를 주자마자 AI 모델은 다양한 목소리와 감정, 톤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시연에서는 종이에 적힌 수학 문제를 보여주고 답을 하지 말고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단계적으로 이해력을 좀 돕기 위해서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밑에 하단에 번역 기능도 담았다고 해요. 이거를 애플이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좀 내비쳐지고 있고,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네. 자, 마음 AI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일봉상 오른쪽 하단에 웅덩이가 네모박스로 추세전환, 단기감에도 장기감에도 웅덩이가 세 가지가 지금 뜬 상황이고요. 화살표가 뿅뿅 떴습니다. 왼쪽 화살표도 보면은 왼쪽 화살표에도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4,0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화살표가 뿅뿅 떴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이렇게 10거래일 정도 한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19,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엔벨로프 상단 부근인 23,000원, 24,000원까지의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마음 AI였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코스피 지수 박스권 하단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방송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와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